K리그2에도 아직까지 무패를 달리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팀이 또 있습니다.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 보니까요. 상위권에 있는 두 팀이 좀 눈에 띄는데 수원 삼성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 이 팀들이 지금 패배가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이 개막 이후에 4연승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 4연승이 사실 저도 몰랐는데 창단 이후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개막 이후에 4연승이. 경기력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4경기를 하면서 승점을 단 한 점도 드랍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수원 삼성 팬들에게 굉장히 흡족하게 다가오는 3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확실히 지난 2년과는 다른 출발이고요. 굉장히 산뜻하게 가고 있고 뭘 하려는지가 확실히 이제 보인다는 점이 K리그 2의 다른 팀들을 무섭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정현 감독 확실히 올해는 이제 고강도 압박 그리고 90분 내내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인다. 근데 수원 삼성 선수들이 퀄리티가 2부에서는 제일 높은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90분 내내 이악 물고 고강도로 뛴다. 요거는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정우 감독은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선수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굉장히 고강도로 더 하고 싶어하고 최근에 이제 이정우 감독이 유럽이나 일본 사례를 굉장히 참고를 하면서 피지컬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이 수원에도 좀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팀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얼마나 고강도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 전날에도 훈련을 거의 경기 수준으로 빡세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팀의 좀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즌 초반이라 엄청나게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중반 정도 지나면 수원 진짜 더 장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전남 경기는 현장에서 봤어요. 수원 가서 정답은 있다죠. 참 정답은 있다죠. 있어요. 정답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정답어 없다? 죄송합니다. 네. 정답은 있다 책 선물 받아가지고 경기 다 보고 이정효 감독 인터뷰 듣고 사인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두 마디 주고 받고 그랬는데 이정효 감독이 경기 끝나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다예요. 팀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도가 올라간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보다 보면 조금 불안한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어요. 특히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준호 골키퍼의 활약이 없었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물론 김지현 선수라든가 헤이스라든가 아니면 박현빈 선수의 골 자체도 굉장히 위력적이고 아름답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팀이 만들어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인정할 거예요. 미친 듯이 뜁니다. 왜냐면 안 뛰면 뺀다는 걸 알아요. 수원이 스쿼드가 두텁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자리에 누군가 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기회를 받은 선수들은 미친 듯이 뜁니다. 그 선수가 호흡이 안 맞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뛰어. 그리고 끊임없이 뛴다는 얘기는 뭐냐면 압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저는 김지현 선수를 계속 쓰는 이유도 알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하면 일류첸코보다는 김지현이 전방에서 훨씬 더 많이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은 완성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지금 완성도를 올리는 과정인데 4연승이면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정효 감독이 계속해서 그 기대감을 증폭시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더 기대해줘 이게 아니라 나는 아직 만족 못하겠네. 우린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팬들이 더 흥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장에서 보면 흥분돼요. 네. 프리시즌 때 이정현 감독이 계속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정호연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때 이제 고승범 선수 영입 전 그 고승범 선수 영입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도 결국은 미드필드 쪽에서의 전환 플레이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수원이 지금 시즌을 개막하기 직전 그리고 개막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미드필더 선수들 3명을 보내고 고승범 선수를 데리고 왔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들을 과감하게 또 보낼 선수도 보내버렸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됐고 결국은 이제 정호연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고승범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지난 전남전, 김해전 좀 풀리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간까지 버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이정현 감독이 계속 조합을 바꿨지만 유일하게 손대지 않았던 센터백의 홍정호, 송준 그리고 골키퍼 김준홍 잘하더라고요. 예, 저는 JH 이 철자들이 이정현 감독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정호연도 있고 김지현도 있지만은 지금 이 3명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설령 홍정호, 송준 쪽에서 뭔가 구멍이 생겨서 그쪽에서 나와도 마지막에는 김준홍이 막아주니까 이 차이가 작년에
또 수원이 페이스는 좋았죠. 근데 계속 실점을 하는 게 맞아요.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가 되고 어렵게 경기를 한 피로감이 그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의 수원은 실점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상위권에 봐도 수원 FC 화력 막강하죠. 대구 FC 공격력 강하죠. 부산 크리스찬 와서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크리스찬. 이 팀들 다 지금 수비가 약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원은 유일하게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팀. 이게 나중에는 차이를 만들 거라고. 네. 이정효 감독도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수비예요. 네. 수비, 일단 미드필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 라인의 탄탄함은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물론 공격에서의 뭐 세밀한 플레이라든지 전체적인 더 많은 고강도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뒤는 굉장히 사실 이정효 감독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쨌든 이 수비의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이미 확신을 하고 있어서 뒤가 결국 좋으면 앞은 호흡을 맞춰가다 보면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더 맞아가겠죠. 그러면 수원은 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경기 1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또 잘 틀어막고 있는 수원이 지금 선두에 올라 있고요. 그 아래쪽에 바로 이제 붙어온 팀이 바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부산이 홈 경기였습니다. 대구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시즌 개막 전에는 사실 수원과 대구의 그 다이렉트 승격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가장 높게 점쳤었는데 지금 대구는 1패 1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4위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부산이 2위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저도 그랬고 몇몇 분들은 또 이제 부산을 플레이오프권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생각했는데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플레이오프권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규격을 벗어난 외국인 선수 한 명의 존재감이 K리그2에서 얼마나 큰가. 크리스찬. 사기 아니에요. 네. 사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일요일마다 크리스찬. 골 넣는다고. 네, 일요일에 그 부산에 계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예배 마치시고 구독 운동장 가셔서 크리스찬하고 함께 크리스찬 외치시면 될 것 같은데 11조 낸다고 생각하시고 티켓도 사시고 대구전 득점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K리그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클래스의 골이에요. 예. 공을 백스텝을 하면서 키핑한 다음에 발목 힘 하나로 의존해서 거의 25m 이상의 그 중거리슛 득점을 그 코너에다 완전 꽂아버린 거거든요. 저는 전반전은 사실은 좋은 슈팅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선수는 육각형 공격수예요. 맞아요. 예,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인데 이 선수 10대 후반부터 이제 공격수로 스타를 바꿔서 그런지 개인 압박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시야도 넓어요. 패스도 잘 봐주고. 동료들 활용하는 것도 좋고 예, 지금 3골 3도움이거든요. 4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계속 이제 득점 도움. 그 다음에는 최근 2경기는 1골 1도움씩 거의 육각형 공격수 한 명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상대 부담이 커지니까 백가온 그리고 김찬 지금 김찬하고 크리스찬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 조합을 상대 팀들이 거의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이게 유효한 동안에는 부산의 상승세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산의 상승세에 부딪혀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당하게 됐고 아무래도 올 시즌은 홈앤어웨이 딱 2판으로 진행되는 2번의 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32경기밖에 치르지 않기 때문에 평소의 시즌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의 그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첫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팬들이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었고요. 역시 하위권 쪽에서 이제는 하위권이 아니죠. 아래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무려 5위까지 올라온 파주 프론티어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이슈라든지 경기장 안쪽에서 촬영하는 그 대행사의 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그 외국인 선수 이야기하면서 보라바스톤 선수에 대한 그 물음표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물론 페널티킥이긴 한데 2경기 연속해서 또 골을 넣고 있거든요. 파주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이것도 송영주 위원님 덕분이죠. 다 이게 만물 송영주설이군요. 근데 보라바스톤 평가를 좋게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30대 나이에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사계절이 뚜렷한 아시아 국가에서 꾸준히 활약할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고 하니 PK를 넣었다고 하니 그러면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스트라이커로서의 스킬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골 넣으면 그때 태세 전환해야지. 그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각도가 틀어졌습니까? 필드골은 들어가야지 태세 전환하죠. 일단 태세 전환하려고 방향을 틀긴 했어요. 고개는 약간 돌아갔다. 네, 근데 발을 담그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주의 파죽지세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수원전 때도 경기 내용이 좋았어요. 수비적으로 완성도가 네. 있죠. 오만 어그로를 다 끌었지만 그 어그로를 결국은 지금 경기에서의 내용과 결과로 승화시키면서
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을 했고 사실 우리가 아까 K리그 1 제주 이야기를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라는 뭐 얘기를 정다워 기자가 했지만 반대로 제라드 누스 감독은 기대치를 넘어서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미경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전에서 만든 득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남의 약점을 후벼 파서 만든 페널티킥이었어요. 윙백과 쓰리백의 그 측면 수비수 사이의 그 공간에 대한 약점을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의 막강한 원탑이라고 할 수 있죠. 발디비아를 막기 위한 대응 전략도 상당히 훌륭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젊은 감독답게 분석과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이런 것을 잘 준비해 오는구나라는 게 최근 두 경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주의 경기 외적인 논란과는 별도로 그 부분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파주가 잡았던 팀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올라갈 수 있는 컨텐더로서 우리가 많이 전남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즌 시작하고 나서 1승 3패 13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서울이랜드도 10위, 전남도 13위, 그리고 화려한 스쿼드를 갖추면서 이제 창단이 됐던 용인FC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무 2패로 김해 바로 위쪽에 16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기대만 못한 이런 팀들에 대해서도 좀 초반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남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승리 거둔 다음에 지금 3연패거든요. 근데 3연패 과정을 보면 대구에게 패배, 수원에게 패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들을 상대로 패배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파저에게 패배 당한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전남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에 비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신생팀이니까 우리가 이제 선수단 구성만 봤을 때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막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신생팀이니까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근데 서울이랜드는 그러면은 서울이랜드는 사실 첫 경기가 그리고 서울이랜드가 좀 서울이랜드는 지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수비가 네. 엄청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천안을 공략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천안전에서 팀의 에이스인 에올레르를 잃었습니다. 네. 에올레르 선수가 전반전에 이제 햄스트링을 잡고 나갔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에올레르라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사실은 서울이랜드가 아무리 이 많은 공격진들을 두고도 활용을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 속에서 지금 서울이랜드가 다음은 대구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현 감독이 굉장히 좀 고비가 이제 닥쳤다고 생각이 들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할 만한 점은 지난 이제 4라운드에서 노보를 뺐습니다. 그러게요. 예. 황상민 선수가 나왔죠. 네. 그리고 무실점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게 좀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인간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당분간은 노보 선수는 좀 뒤에서 기다리는 역할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원래 결과가 이러면 변화 주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를 명성이든 이름값이든 능력을 보고서 기용했다가 바꿨는데 효과가 나오면 다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일단 최은경 감독은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노보 선수가 연속된 실책으로 인해서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경기는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빼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거기서- 빼주고 나서 자신감이 다시 회복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첫 클린시트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용인이 실점을 했다거나 패했으면은 다시 노보가 돌아왔을 텐데 지금은 무실점 경기를 네. 어쨌든 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경기도 황성민 선수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막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얘기인데 이 노보 선수가 발밑이 좋은 선수는 맞아요. 빌드업은 잘하는데 아니 앞에 센터백들이랑 호흡을 조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가 곽윤호, 임채민인데 이 두 선수가 수비는 되게 잘하지만 빌드업에 장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골키퍼 혼자 빌드업이 좋다고 영입을 해버리면 이게 팀 케미에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그 영입의 방향성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뭐 지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뭐 이 선수 저 선수 끌어모으다 보니까 색채가 약간 뭐 한쪽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시즌 또 치르면서 또 어떤 경기들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K리그 1과 K리그 2의 종료된 경기들 라운드들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서 저희 TMF 이번 시간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국가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